여러분들 대화 관계 적용이에요. 자, 원래 상담을 할 때, 또 코칭도 마찬가지겠죠. 그 시작은 무엇을 이루어지나요, 대부분? 대화로 이루어지죠. 자, 그럼 상담의 마지막 과정은 무엇을 이루어질까요? 대화입니다. 아, 그럼 대화로 시작해서 대화로 끝난다, 상담은. 대화로 시작해 대화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화적 관계를 통해서 치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자, 거기에서 첫 번째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는 대부분 무슨 장애라고 했나요? 성장장애죠. 성장장애. 대답이 뒤에서 빨리 나왔습니다. 심리적 장애의 대부분은 성장장애다. 왜? 성장 과정에서 내가 겪지 않아야 될 걸 겪었거나 정상적으로 겪어야 될 걸 못 겪어서 생긴 것이 대부분 내 심리적인 걸림돌을 만들거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걸 함축적으로 성장장애라고 한다. 그러면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어떤 문제들을 대부분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뭐 어떤 국에서. 그러면 그 학교, 가정, 뭐 어떤 타, 장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관계?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사회적 관계. 가정도 좁은 의미에서 보면 가정도 일종 하나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시작이죠. 사회적 관계. 자, 그러면 모든 심리적 장애가 성장장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성장 과정이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성장 과정에서 어떤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답은 좀 더 이게 핵심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전쟁이나 특별한 어떤 기아 상태나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뭔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관계 속에서 피드백 받고 관계 속에서 내가 격려를 받고 관계 속에서 나는 영양분을 받아서 점점 성장해 가죠.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 관계 속에서 만약에 긍정이 아닌 부정적인 게 계속 경험된다면 나는 그 관계로 인해서 나를 점점 위축시키고 내 경계를 좁히고 내 안전지대를 축소시키면서 나는 점점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가두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모든 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도 결국은 뭡니까?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 존재와 정체성이 증명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강사로서 지금 내 정체성 존재를 갖고 있죠. 그러면 나는 지금은 여러분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강사고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데서 공부를 하러 갔을 때는 나는 나에게 강의해주는 또 다른 선생님이 계신다면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는 뭐냐면 학생으로서 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도 결국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내담자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심리적인 문제는 결국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결국은 뭘까요? 관계 속에서의 이러한 문제들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알았다면 현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현전은 내 앞에 있는 내담자에게 뭐 해주는 걸까요?
공감을 해준다라는 거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로지 뭐에만 내담자에게만 내가 초점을 맞추고 내담자에게 수용하고 공감하고 피드백을 보내주고 하는 오로지 내담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온전히 귀 기울여주는 그런 상태를 우리 일종의 경청이라 하기도 하고 공감이라 하기도 하는데 공감에 좀 더 가까운 것이 바로 현전입니다. 자, 우리는 현전을 하기 위해서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가질 수 있는 선입관이라는 것을 버려놔야 돼요. 자, 현전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선입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을 상담해봤는데 이 사람도 그 사람과 좀 비슷한 걸로 봐서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선입관,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이걸 갖고 내담자와 상담을 하게 되면 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사는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오로지 내담자와만 만나야 돼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심리 이론이나 뭐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되고 이러는 순간 그 순간 이미 내담자와의 온전한 현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전이에요. 그래서 상담사는 내담자와의 그러한 상담 과정, 대화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고정관념, 또 어떤 자신의 신념, 이걸 우리가 거물이라고 표현하다면 그 거물을 뭐 해야 된다. 이 거물이 그 내담자와 내 앞에 가리고 있거든. 그걸 걷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내담자와의 상담 대화 과정에서 하나는 트래킹, 하나는 자기 노출입니다. 트래킹이 뭘까요? 트래킹. 내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계속 뭐 할까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그런 변화, 대화 내용이 변화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담자의 그 대화 내용이 변화되는 마음이 이리 변했다가 저리 변했다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 움직이는 것을 상담사가 쫓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트래킹이라고. 그럼 자기 노출은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상담사는 끊임없이 그게 그럴 수가 있죠. 나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상담사가 보여주는 것을 자기 노출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트래킹과 자기 노출을 통해서 내담자를 더 현전할 수 있다. 자, 다음이 포함입니다. 아까 제가 현전을 공감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게 현전이 공감과 비슷한 것이 아니고 포함이라는 것이 현전과 공감과 비슷합니다. 포함. 지금 이야기하는 포함. 아까 현전은 내담자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포함은 그 집중을 통해서 오롯이 내담자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면 내가 공감해 주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그 마음에, 내담자의 정신세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내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들어감으로 해서 내담자의 모든 것을 내가 뭐 해줄 수 있다? 수용해 줄 수 있다. 내가 수용해주고 거기에 의해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피드백을 보내주고 내담자는 이 상담사에 대한 뭘 가질까요? 절대적 납보를 형성해요. 이게 포함입니다. 자, 아까 관계성을 이야기했고 현전을 이야기했고 포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이 만남이에요. 만남. 자, 제가 이 상담 과정에서 결국은 상담사는 내담자를 만나고 내담자는 상담사를 만나는 거죠. 만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만남이라는 건 형식적인 그냥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는 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상담사와 내담자의 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만남. 자, 우리 뇌가 자신이 실제로 학습하거나 경험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대상의 어떤 얼굴 표정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그대로 내가 느낄 수 있고 실제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뇌에 있는 무슨 세포가 있죠? 거울 뉴런. 이 거울 뉴런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거울 뉴런이에요. 그러면 상담사와 내담자는 온전한 만남을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많죠. 상담사가 자신의 어떤 특수한 어떤 심리 이론에 너무 심취해 있다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너무 강하다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선입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 이걸로 가지고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이 내담자의 이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상담사가 갖고 있는 거울 뉴런이 작동되기 때문에 온전히 내담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야 내가 그걸 수용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반대로 내담자 입장에서도 이 상담사와 온전히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거울 뉴런이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내담자는 힘든 상태잖아요. 그럼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 말이에요.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자기가 알아서 들어와서 상담사의 말을 받아가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 궁극적인 변화는 내담자의 변화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줘야 되면 상담사가 맞춰줘야 되죠.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만남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거울 뉴런이 그대로 내담자의 마음 속으로, 정신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또 그 감정조차도 이입을 해서 온전히 들어가서 공감을 해주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게 이루어질 때 참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역할들을 무엇이 한다 했습니까? 우리의 거울 뉴런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 방해하는 것들을 걷어낸다면 내담자와의 참 만남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일구어낼 수가 있다.